득점 인정을 위해 딸 목숨을 건다고 했을 만큼 볼에 대한 탐욕이 압도적인 케인과 지난 시즌 슈팅 위치 분포도가 윙어보다 오히려 센터포워드와 유사해진 손흥민. 토트넘은 두 명의 리그탑 킬러가 꼴림새를 맡고 있습니다. 반니 클로이 베르트처럼 두 명의 킬러 조합은 팀에 오히려 역효과를 냈던 경우도 많았지만 손흥민과 케인은 오래도록 시너지를 내던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벌써 두 번이나 서로에게 패스와 관련된 불만을 토로했고 4경기 꼴찌목이 이어지자 손흥민의 초조함도 커진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문제없이 공존했던 손캐듀와 올해의 두 명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결정적인 차이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계의 두 개의 별이 오히려 팀의 역효과를 불렀던 사례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라와 마네의 신경전은 여러 번 반복되며 논란거리도 되지 못했었고 네이마르와 카바니는 서로 PK를 찰거란 문제로 탈의실까지 갈등이 이어졌고 팀에선 각자 최고였지만 합치면 엉망이었던 클로이베르트와 반니의 동시 활용법은 네덜란드가 영원히 풀지 못한 숙제가 되었습니다. 득점력이 있는 슈퍼스타 두 명의 공존 문제는 흔한 주제이고 축구계에서 이슈거리도 아닙니다. 간혹 골게터라고도 부르는 유형의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은 골에 대한 강한 집착과 강력한 승부욕입니다. 사실 그 감정이 그들을 유소년 때부터 지금까지 경쟁에서 살아남게 한 원동력일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에겐 재앙인 그 감정은 같은 팀에선 불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손흥민과 케인의 경우에는 언급한 선수들과 유사한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난 시즌까지는요. 케인의 역할은 처음부터 득점이었습니다. 포체티노와 잉글랜드는 그의 정확도, 파워, 제공권 모든 점이 세계 최고의 재능이라 믿었고 실제로 케인의 온몸은 득점을 위한 흉기 그 자체입니다. 포체티노가 본 손흥민은 케인이 없는 압도적인 스피드를 가지고 있었고 리그 최고의 윙어가 될 자질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이 토트넘에 입단할 당시 팀이 부여한 케인과 손흥민의 역할은 명확했고 분데스리가에서 손흥민의 커리어와 임대 시절 케인의 활약상을 고려하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리빌딩 팀의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토트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을 때 패널이 최고의 스트라이커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자신을 꼽지 않았고 패널이 재차 그럼 당신은요? 라고 질문하자 저는 윙어인데요? 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포지션에 대한 정의와 자부심을 보여줬습니다. 케인은 긴 임대 시절을 끝내고 토트넘에 자리 잡자 이른 나이에 라커룸의 리더가 됩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루니의 노쇠화와 더불어 팬과 팀의 희망으로 떠오릅니다. 실제로 잉글랜드 팬들은 둘의 기용이 겹치던 시기 수년간 국가 최고의 공격수이던 루니 대신 케인을 기용하라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엄청난 재능의 꿀욕심 그리고 전국적인 지지와 코칭 스태프의 믿음은 그를 빠른 시간 안에 팀의 가장 주도적인 인물 곧 주연으로 만듭니다. 델레 알리는 피파 게임의 케인 수비 수치에 의문을 가집니다. 수비하는 걸 본 적도 없는 케인의 수비력이 너무 높게 측정되어 있다는 의미인데요. 또 다른 잉글랜드 특급 신성이자 어린 나이인 그는 그래도 솔직하게 할 말을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알려진 요리스와 손흥민 사건의 비디오를 포함한 어떤 클립에서도 팀이나 스텝이 케인의 수비를 먼저 지적하거나 요구하는 모습은 찾기 힘듭니다. 모두가 원한 건 그의 골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에릭센의 득점 때 케인을 맞고 들어간 골로 정정되었고 케인은 일반적으로 듣기 힘든 강한 표현을 합니다. 내 딸의 목숨을 걸고 맹세컨대 나는 공을 건드렸다. 당시 저는 한국 기사의 너무 거친 표현에 진위를 의심했고 확인 결과 야후 스포츠밴 피어스 기자가 직접 들은 케인의 믹스트존 발언이 명확했습니다. 당시 시어러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그 발언을 옹호하고 그의 발전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대로 팬들 특히 한국에서는 그동안 이타적인 공격수로 비춰지던 케인의 딸 발언은 다소 과했고 그의 득점 탐욕이 부각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적어도 득점의 측면에서는 입단 때부터 자신의 역할이 조연임을 인정했고 스스로의 역할에 주력했습니다. 그가 주연을 자처하지 않은 건 대표팀과 달리 토트넘에선 단 한 번도 케인의 PK와 프리킥을 욕심낸 적이 없는 걸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흥민이 득점에 욕심이 없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의 승부욕과 득점 의지는 라멜라와는 PK를 다툰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역할 변화는 결국 본인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팀의 필요에 의해서 이뤄집니다. 에릭센이라는 가장 중요했던 패서가 사라지며 라스트 패스의 빈도가 줄어들고 전술의 변화로 중원 싸움에 밀리며 보름반이 어려워진 무렵 공은 케인이나 손흥민한테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케인을 경기 중 수차례 미들 지역으로 내리는 전술 변화가 시작됩니다. 등딱에서 공을 뺏기는 경우가 거의 없고 애초에 정확했던 그의 킥력은
패스에서도 불을 뿜기 시작하며 진짜 10번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케인의 역할을 손흥민이 대체하며 리그 탑 수준의 9번으로 변모합니다. 2021 시즌 손흥민의 슈팅 위치입니다. 대부분 좌측이고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의 슈팅도 많다는 것,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중거리 슈팅의 높은 비율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LW 혹은 LWF의 슈팅 분포입니다. 하지만 2 시즌 대부분의 슈팅은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에서 이뤄졌고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득점 기회에서의 슈팅이 늘었다는 의미이고 이 분포도는 정확히 센터포워드의 평균입니다. 작년 토트넘이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이고 손흥민은 득점왕으로 화답했습니다. 6년간의 조연 생활을 끝내고 처음으로 팀의 필요에 의해 주연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문제는 올 시즌 콘테는 다시 케인을 전방에 위치시키고 손흥민을 예전 콘테가 첼시에서 우승했던 시절의 아자르처럼 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키가 작고 좁은 공간 탈출이 유려한 아자르는 첼시 최고의 크랙이었고 콘테 첼시가 경기가 안 풀릴 때 아자르가 혼자 툭툭 치고 빠져나가 경기를 풀거나 칸테와 둘이서 상대를 박살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손흥민의 스피드는 더 넓은 공간에서 발현되고 아자르의 역할은 그에게 적어도 4경기 동안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올 시즌 전술 변화의 원인은 케인의 필요성일 수도 있습니다. 작년 손흥민 득점왕 경쟁 때 기자가 페널티킥을 손흥민에게 양보할 거냐 물었습니다. 케인은 손에 득점왕을 돕지만 팀 승리가 더 중요하다며 PK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발언은 거짓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팀 승리를 원한다면 몇 년째 안 들어가는 프리킥은 왜 본인이 찰까요? 회사원이 회사의 매출보다 자기 월급이 오르길 더 바라는 건 당연한 감정이지만 문제는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은 이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득점에 목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노팅엄전 교체 후 손흥민의 반응은 과거의 4경기 무득점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역습에서 케인이 자신이 아니라 호이비에르 쪽으로 패스한 것에 경기가 끝나고 나서까지 어필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스스로를 조연으로 규정하긴 힘들 것입니다. 4대 리그 득점왕의 필연적인 성향이며 그의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호날두와 벤제마, 메시와 네이마르처럼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왕으로 인정하면 두 명의 공조는 쉽게 이뤄집니다. 다른 경우 살라, 마네는 자주 언쟁했지만 결국 둘은 몇 년의 득점왕을 나눠가지고 우승도 합니다. 이것이 클롭이란 남자의 대단함입니다. 그는 코치 이전에 훌륭한 매니저입니다. 선수들의 감정과 기량을 팀 에너지로 융합시키는데 성공하는 감독입니다. 올 시즌 꾸역승을 올리고 있지만 작년 마지막 즈음보다 올해 토트넘의 경기력은 뛰어나지 않습니다. 전술의 변화에서 오는 경기력 차이, 그리고 경기 외적인 스타 플레이어들의 감정. 지난 시즌 득점왕이자 세계 최고 피니셔가 역할에 불만을 가지는 건 명백히 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는 단지 연봉이 아니라 직원의 업무 만족도와 근무 환경입니다. 이제 콘테 감독의 숙제는 분명하고 또렷합니다. 이런 말 해도 되는데 집에 있을 때 뭐 이렇게 심심할 때는 게임 같은 것도 하잖아요. 게임 같은 것도 축구 게임만 하고 이렇게 뭐 TV를 보더라도 거의 축구 채널을 먼저 보기 때문에 저한테는 진짜 정말 축구가 낙인 것 같아요. 축구가 즐겁고 정말 축구가 없으면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을지는 상상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